봄에 금리 인상을 멈출지, 멈춘다면 언제 그만둘지를 자, 연휴 동안 나스닥 지수가 무려 4.7% 상승을 했습니다. 연휴 전 19일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고요. 미국 증시는 이때부터 바로 이 시각 현재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일이 지금 24일 오후예요. 그래서 즉 25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 한 내일 국내 증시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일 예정입니다. 자, 과연 연휴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 이후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에스더 조지, 패트릭 하커 3명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이자, 그리고 이번 FOMC 회의, 2월에 있는 회의죠. 여기에서 25bp 인상을 지지를 한다. 중요한 거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원래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소 온건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자, 근데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채권 시장을 보면은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4.2%,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5% 수준이거든요. 근데 점도표상의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5.0%에서 5.25%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연말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직격했습니다. 올해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낙관론에 힘입은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가 녹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온건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온건한 메시지를 던졌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 조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인상에 실패한 결과는 심각할 것. 이거는 뭐 항상 주기적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는데, 뭐 항상 뭐 지연되고 또 뭐 번복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인상에 타협을 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 라고 한다면 심각하다. 뭐 이건 그냥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면 금리 유지를 선호로 한다. 즉 연준의 이 긴축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힌다면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 없이 유지를 하겠다. 이것도 약간 좀 긍정적인 발언이죠. 다만 올해 몇 번 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한편, 시장에서 뭐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지만은, 자,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못 박았어요. 자, 두 번째, 23일 날 있었던 이슈인데, 이것이 23일 증시를 긍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작년에도 증시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작년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속 75bp씩 인상을 하다가 12월부터는 50bp 인상으로 약간 인상폭을 낮출 것이다. 자,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증시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2월에 50bp 인상을 했죠. 바로 그 기자가 이번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패드는 2월에 더 완만한 금리 인상 경로를 설정할 것, 즉 25bp를 올릴 것이다. 자, 그런 메시지를 다시금 시장에 던졌죠. 사실 이전에 이 CPI가 발표된 이후에 25bp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90%를 넘었는데, 자, 이번에 이 기자의 발언으로 거의 100%에 지금 가깝게 25bp 인상 확률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올 봄에 금리 인상을 멈출지, 멈춘다면 언제 그만둘지를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 즉 금리 인상 끝자락,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힘입어서 23일 날 증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연휴 동안에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자, 일단 21일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 단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회를 했죠. 0.7% 감소였는데 1% 감소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택 판매 데이터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근데 주택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안 나오는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런 메시지고,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 이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죠. 너무 잘 나와버리면은 이 임대료가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주택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이고,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별로 잘 나오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요. 자, 그 다음에 팩트셋.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이죠.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이 실적, S&P 500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실제 실적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현재 S&P 500 기업 중에 11%, 즉 55개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67%가 월가의 EPS 추정치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원래 월가는 컨센서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평균인 77%, 10년 평균인 73%보다 낮았다. 즉 현재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 상회율이 과거만 못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슈가 바로 고용입니다. 21일 날 알파벳, 구글이죠. 전하기 어려운 소식이 있다면서 약 1만 2천 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력의 6%를 감원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알파벳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아마존의 18,000명, 마이크로소프트의 1만 명, 메타의 1만 명 등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빅테크들의 경기가 안 좋다. 자, 그런 것들을 시장에 던져준 메시지고요. 23일에는 스포티파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여기도 역시나 6%를 감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만큼 이 기술주들의 업황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고용지표가 너무나 견고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이 통화 긴축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물가, 두 번째 고용지표.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은 계속해서 긴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이슈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다가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겠네. 패드의 이 긴축 스탠스가 다소 완화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입각을 해서 약간 좀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연휴 기간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중에서 매파적인 발언, 비둘기적인 발언,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는 다소 좋지 않게 나왔고,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이슈, 이것도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뉴스를 가지고 시장이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자,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과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이벤트는 무엇이 있느냐? 자, 크게 경제지표, 두 번째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밤에 나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 그 다음에 제조 PMI. 이거는 당연히 예상보다 좋게 나와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경기 영착륙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목요일에는 GDP 성장률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CPI 같은 경우에 다소 낮게 나왔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 컨센서스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24일 금일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수요일이 더 중요해요. 테슬라, ASML, IBM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목요일에는 비자마스터, 인텔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를 긍정적으로 다소 해소를 한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그 다음에 빅테크를 포함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지표라든지 이 실적, 여기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S&P 500 지수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소 좀 해석을 해보면 현재 4019입니다. 4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200일선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관점에서는 위에 다소 저항선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정고점, 이게 바로 4100이죠.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4130 정도의 120주선 저항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100에서 4130 여기에 좀 강력한 저항선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서 살펴본 경제지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4100, 4130을 돌파하기 위해서 분명히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때 있죠. 이때 보시면은 사실 주가가 단기간에 확 솟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12월에 CPI가 발표된 날입니다. 이때 CPI가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시작은 막 3% 넘게 상승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 뭐냐?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 저항선에 부딪히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의 큰 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만하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팔면서 다시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강력한 저항선 이 부근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차익 실현을 마구 쏟아낼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 현황 살펴보면요, 연휴 동안에 주요 미국의 ETF들의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상위 관점에서 살펴보면 반도체 쪽이 8.1%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쪽이 6%, 리튬, 배터리 이쪽이 6%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다. 당연하죠.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여기 200일선이 있죠. 지난번에도 200일선에 맞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200일선이 현재 2430, 40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휴 동안에 이틀 동안에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를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종가 기준으로 과연 이 위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200일선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맞고 다시 내려오느냐. 자,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 따라서 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 정고점이 2500 정도죠. 자, 여기까지도 다소 좀 열어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통화정책이 아직 완화적인 스탠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이지 기업들의 실적이 막 좋아지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증시 환경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저항성에 맞닿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막 증시가 뜨거워질 때 다소 여러분들이 좀 냉정을 찾으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했다. 긍정적인 뉴스, 다소 시장에 매파적인 뉴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이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해서 증시가 올랐다. 그런 부분이 팩트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뭔가 증시에서 단기 급등한다?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금리 인상 진행 중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사이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은 다소 좀 힘들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경제지표, 특히나 PC 물가지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상승을 끝내느냐 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일 밤에 미국 증시가 좀 잘 버텨주고 그러한 흐름이 내일 우리나라 장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